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었는데 알테오젠 때문에 코스닥의 등락도 심했고 또 알테오젠 종목 자체가 오늘 20% 넘게 급락이 나왔다가 또 한 3%대 상승이 나왔다가 하면서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뭐지? 뭐지? 하는 사이에 진짜 엄청난 하락이 오늘 나왔습니다. 진짜 오늘 그 하락할 때 그 하락 VI 2번 걸렸고요. 또 상승 반전할 때 상승 VI 2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락 VI가 2번 걸리고 상승 VI가 2번 걸리는 그런 식의 흐름을 이거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오늘 매매 하락할 때는 비중 완전히 다 오늘 전부 팔았다가 공교롭게도 이제 상승 반전하는 타이밍에 그 진짜 최저점에서 딱 매수를 걸었는데 그게 또 다 걸리지도 않고 쫓아가면서 계속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지만 어쨌든 압숫자를 2로 찍었고 물량을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한 4배 정도 늘린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정신없이 그냥 하루 종일 알테오젠만 보면서 물론 오후에는 이제 좀 여유가 있었지만 오전에는 한 시간 정도는 진짜 정신없었고요. 한 2시간 정도 오전에 한 2시간 정도는 알테오젠 매매를 하느라고 거의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테오젠 주주라면 오늘 아마 엄청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오늘을 또 이제 오늘 같은 장이 딱 나오면은 어떡하지가 가장 큰 어떤 적입니다. 어떡하지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다못해 분봉을 보지 않고 그냥 일봉을 보더라도 어쨌든 종목 그 움직임을 볼 때 마이너스 20%까지 빠지는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렸거든요. 몇 분? 진짜 몇 분? 한 30분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럼 다 끝난 거죠. 네, 투자금 다 날아간 거죠.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이대로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등할 때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어떡하지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하는 그런 행동이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늘 똑같습니다만 급락할 때 던져야죠. 그리고 반등 나오는 것 같으면 또 사고 그 대신에 다 팔고 다 사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나눠서 사고 가급적이면 나눠서 팔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같은 하락은 그냥 일순간에 다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매수할 때는 그래도 많이 한 방에 아주 많이 매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중을 나눠서 적절히 나눠서 매수를 했고 하여튼 매매를 오늘 되게 많이 아침에 했던 것 같아요. 알테오젠 오늘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이제는 기사도 나오고 공시도 나오고 그 회사에서 아예 공지글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장중에는 어려웠죠, 대응하기가. 어젯밤에 회사에서 아니라고 올렸는데도 오늘 아침에 찌라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그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이제 오늘 움직였다는 거. 그 이유가 알테오젠 종목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금리 분위기가 연준에서 계속 지금 매파적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금리 인하의 제동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이번 주에 연준 의원 발언 나왔고 오늘 밤에 또 이제 시카고인가 어디죠? 필라델피아인가 어디 연준
그 연방은행 총재 연준 위원이 발언을 또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좋은 의견이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파적인 분위기가 나올 거고 이제 여기에 또 시장이 하나씩 한 타임씩 적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완벽하게 그 페드워치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이제 점점점 치우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금리 동결 쪽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는 시장은 그래도 혹시 하면서 인하할 거라고 이제 보는데 금리 동결 쪽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망치가 바이오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알테오젠의 특허권 침해 할로자임에 의한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알테오젠 우려 이제 이 임상 3상 성공했지만 이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알테오젠의 온전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험난한 길이 펼쳐질 거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이제 흔들렸고 어제 뭐 요 최근에 계속 흔들렸죠. 계속 흔들렸는데 어제 급기야 회사 측에서 어젯밤에 아니라고 이 절대 그럴 리 없다.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머크 같은 회사에서 특허 이 어떤 알테오젠 특허에 관한 그 권한, 그 범주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법적 그 자문을 구하지 않고 조단위에 무슨 계약을 하고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그 루머였는데 이거에 흔들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따지기에는 그럼 외국인 기관들이 바보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던지니까 주가가 빠지는 상황. 지금 최근에 한 40%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한 4, 5일 만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특허권 침해 문제가 또 있었고요. 또 오늘은 유상증자, 지금 정관 개정 때문에 공시가 나왔잖아요. 이제 12월 26일 날 주총을 열어서 추인을 받겠다고. 그 정관에 2천억 원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기사가 오늘 나왔고, 유상증자는 한다 그러면 회사에 돈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악재로 통상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은 지금 다르잖아요. 알테오젠은 공장 증설과 그다음에 운영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지금 알테오젠은 그만큼 굉장히 바쁘고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상증자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2천억 원이라는 규모가 뭐 전체 시총의 1%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인데 이런 정도가 과연 악재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재료인가? 이게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왔던 금리 이슈도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고 특허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유상증자는 어쩌면은 시장이 좋아할 만한 소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테오젠 매수 아침부터 계속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아침에 9시 몇 분쯤에 오늘 36만 원, 35만 9천 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35만 9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실제로 36만 원 돌파를 했다가 이제 눌렸죠. 여러 가지 오늘 상승할 때, 특히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상승할 때 이게 상승하는 속도나 이런 걸로 보고 또 분봉을 계속 켜놓고 계속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알테오젠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이런 건 좀 아쉬웠지만 상승할 때는 공식처럼 쫙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반등을 결국에 근데 뭐 반등 많이 했고 완벽하게 저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 팔고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중을 막 줄여서 결국에 전부 다 매도한 상태에서 최저점 부근에서 재매수를 하고 이거를 비중을 늘려나가는 과정 그리고 결국 36만 원까지 이제 4만 원대까지 회복을 한 지점이 오늘 20% 넘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동성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오늘
매우 하루가 뭐 바빴던 것 같은데 흥미롭고 또 만족스러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오늘 뭐 저녁 늦게까지 좀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영상을 올려드리고 좀 짧게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94종목이 올랐고 479종목이 빠져서 조금 안 좋은 그 흐름이었죠. 0.07% 하락했는데 코스피 100은 0.22%가 올랐죠. 삼성전자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것 같고요. 코스닥은 569종목 올랐고 1029종목이 빠졌습니다. 0.33% 하락했는데 코스닥 150은 결국 0.2% 오른 상태로 끝나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샀는데 연기금이 3천억 넘게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샀고 금융투자가 코스닥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미국 선물지수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네요. 지금은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따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고요. 원달러 환율은 0.18% 내려서 다시 1398원대로 내려왔고요. 국제유가는 0.71% 하락해서 68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혼조세 등으로 약보합 출발한 증시가 장중에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4일 만에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 등으로 제약주 중심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바로 볼게요.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3%대 올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74%, 삼성전자도 거의 2% 정도 올랐고요. 자, 코스닥은 그냥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였지만 오늘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20% 넘게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하면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HPSP가 5%대, 리가켄바이오가 4%대 빠졌고요. 자, 반면에 에코프로가 6%대 올랐습니다. 자, 업종 보면 코스피는 건설업이 제일 좋았는데 삼부토건, 금호건설 우선주, 범양건영까지가 상한가, 남광토건이 25%대 올랐고요. 자, 기계가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방산주들이 많이 빠졌고 또 운수장비를 보면 방산하고 조선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LIG 넥스원이 6%대, S&T에너지가 또 STX 엔진이 5%대 빠졌고요. 저 운수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금융이 제일 좋았는데 아무래도 에코프로의 6.43% 상승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코스닥은 신성장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비트나인이 17%대, 루닛과 인벤티지 랩이 14%대 빠졌고, 뭐 밑에 보면 CJ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상한가 연상 가더니 오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JW 생명과학과 국제약품이 3%대 올랐고, 하락 종목은 삼일제약이 5%대 빠졌고, 뭐 그다음이 JW 중해제약,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이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강스텐바이오텍이 18%대, 케어젠이 9%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가 11%대, EN셀 8%대 빠졌고요. 자, 공매도 거래 대금상의 종목 코스피는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순이었고요. 2차전지들 가득했네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HLB, 엔캠 순이었고요.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효성, 신영증권, 광동제약,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포스코 엠텍, 아나페스, 지니너스, 나노신소재, 리노공업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그 바이오 쪽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증권가 찌라시의 대혼란, 롤러코스터 탄 알테오젠 주가 27만 9천 원까지 하락한 후 반등해서 ALTP4 특허권 소송 뭐 이런 찌라시가 나왔다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ALTP4는 미국 물질 특허를 출원해서 2043년까지 특허권을 연장했고, 파트너사인 머크도 이 독자적인 특허성을 다 인정했다. 이 사실 그냥 한 번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찌라시였는데, 사람들의 그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것들은 그냥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 회사에 직접 올린
이 설명문입니다. 어제 9시쯤에 올라왔고요. 자, 여기 어제 그 이 홈페이지 난리 났었습니다. 다 뭐 홈페이지 마비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그 효과적인 특허 전략을 고안한 내용이다. 이런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ALTP4의 물질 특허, 그 다음에 제법 특허, 혼합 제형 특허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해놨고요. 최소 3중의 특허를 통해서 이 치료제 자체를 보호하고 있는 중이다.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043년까지 특허권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하면서 머크하고 아주 그 보조를 잘 맞추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설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알테오젠 26일 12월 26일 날 정관을 바꾸겠다 하면서 이제 주총 소집하는 그런 내용의 공지가 이제 나왔죠. 며칠 전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 파이낸스라는 곳에서 RCPS라고 하는 그 제3자 배정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것을 이제 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천억 원 규모의 뭐 사실상 유상증자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독 해가지고 이제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이 RCPS 2천억을 발행을 하는데 주관사는 신한증권이다. 그래서 존속 기간이 5년이고 발행 목적은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 조달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알테오젠 측은 공장 설립 등 추진 과정에서 보다 원활하고 폭넓은 투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종류주 발행을 하면서 그 다양성과 유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일부 변경을 제안했다. 공장 짓고 이게 지금 투자가 굉장히 급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계약과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천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뭐 생각보다 세게 지금 맞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까 금리 문제, 그다음에 아침에 그 찌라시 나왔던 이제 그 특허 침해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유상증자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지금 막 며칠 만에 쏟아져 나오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빠진 상황입니다. 자, 수급 볼까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요. 개인만 한 20만 주 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자, 27만 9천 원 아까 했고 지금 주가가 34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는데 앞숫자를 2로 맞춰서 2에서 그러니까 20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다. 그럼 이건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날. 뭐 개인이 샀든 누가 팔았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뭇할 그럴 시간도 없었고 또 사고 싶다고 해서 바로바로 매수 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매수 강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막 시장가로 체결하면서 쫓아 올라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장가로 체결을 뭐 해도 제가 매수를 하고 계속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런 우려 또는 약간의 의심을 하는 사이 뭐 한 몇천 원씩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살 때 더 살 걸 하면서 또 추격하면서 사고 또 분봉 보면서 주요 그 저항 라인들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하고 해서 오늘 되게 아주 뭐 진짜 아까 표현한 것처럼 공식처럼 움직인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시간외는 지금 보면은 근데 2%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외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알테오젠이 2.45 8,500원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테오젠 또다시 급락 우려가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또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재료가 일단 다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재료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재료가 뭔지 모를 때 그게 두려운 거지. 뭔지 알고 있으면 이게 두려울 일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아래 꼬리가 얼마나 길게 달렸는지 27만 9천 원까지 끝에까지 갔다가 121선 돌파했고 심지어 61선까지 돌파를 했다가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121선까지는 돌파를 했는데 61선에서는 눌리면서 어제보다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주가를 올렸습니다. 기염을 토했어요.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기이한 모양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분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하고 급락이 쫙 떨어집니다. 27만 9천 원까지 9시 21분에 떨어지고 빨간색. 그 다음에 반등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옵니다. 1시 한 반까지 36만 원대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이게 한 번에 27만 9천 원에서 36만 원대까지니까 거의 9만 원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고요. 다시 빠집니다.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분봉상에 62평선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갈색 선 보면은 이 62평선을 따라서 쭉 횡보하면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이 차트는 오늘 장 마지막에 눈치를 좀 본 것 같아요. 이걸 더 올려? 아니면은 빼? 아니면 뭐 이걸 어떡하지? 오늘 좀 하루 지켜보자. 내일 어떤 상황인지 밤사이에 상황을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알테오제는 변함없어요. 이 컨센서스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올해 이제 다 지나갔지만 흑자로 전환을 하죠. 내년에 영업이익이 338억 원 갑자기 633%가 늘죠. 내후년에 3,300억 원대로 885%가 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실적을 쌓고 지금 매출액 4,300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3,300억 원이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80%, 70몇 %예요. 이런 종목 보신 적이 있나요? 제조업체들은 뭐 3%, 4%대 찍는 그런 시장에서 바이오 중에 이렇게 8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는 회사 없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50 넘어갈 거고요. 뭐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100만 원 뭐 갈 거라고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45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주가가 빠지는 걸 다 두드려 맞으면서 갈 필요 있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하락할 때 계속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또 반등이 나올 때 매수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좋은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한 30만 원 초반 정도까지만 샀어도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이게 전고점 45만 원까지만 가도 30만 원에 사서 45만 원까지 가면 50% 수익이잖아요. 이런 대형주를 가지고 50% 수익을 어떻게 냅니까? 그죠?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요. 또 추가 급락이 나오면 비중을 더 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면 또 비중을 늘리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리가캠 바이오 볼게요. 리가캠은 주가 흐름은 비슷했는데 알테오젠하고 수급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개인이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이 5일 연속 사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고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 금투 사모펀드가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투신이 팔고 있어요. 리가캠은 괜찮아요. 97,000원까지 밀렸지만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는 한 500원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봉 차트 지금 시간이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1,800원 빠지고 있네요. 역시 왜 시간이가 또 왜 빠지고 있지?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시간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일봉 보면은 역시 121선 밑에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121선 회복하고 마무리했고요. 자, 분봉 볼까요? 급락하는 거, 회복하는 거 알테오젠하고 좀 비슷한데 급락했다가 회복하는 어떤 속도, 강도 이런 것들은 알테오젠보다는 좀 약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해서 그것도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펩트론 볼까요? 펩트론 역시 외국인이 3일 연속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리가캠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오늘 주가가 엄청 빠졌다가 반등해서 오히려 올렸어요. 대단한 종목입니다. 자, 시간에 볼까요? 5.89% 6,200원이 빠져서 10만 원 깨졌네요. 자, 지금은 4,900원. 지금은 다시 10만 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900원 빠지고 있는. 시간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일봉 보면 역시나 급락이 나왔다가 아래 꼬리 길게 달고 21선을 회복. 급등 급락. 지금 이게 이 6월 이후에 7월 이후에 급등 급락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분봉 보면 역시 급락했다가 회복했다가 뭐 하면서 마지막에 들어올리면서 인상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펩트론이 이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모습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3분봉상에 62평선을 유지하면서 쭉 올라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괜찮아 보이고, 일각캠은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해갖고 그건 조금 아쉽네요. 자, 지금 또 알테오젠 시간에 보니까 7,500원, 한 1,000원 조금 줄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줄여나가면 좋겠긴 한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지금 미국 선물지수 보면은 다우가 지금 아예 한번 지금 상황 어떨까? 아직 뭐 미국 개장까지 멀었으니까 다우가 마이너스 25, S&P 500이 마이너스 14, 나스닥이 마이너스 73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보다는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그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 긴장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내일 하루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